제3지대가 다자구도를 형성했을 때 당락의 변수가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댓글 엇갈리는 거 두 건 소개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4월 돼보면 알겠지만 제3지대는 뜬구름이 될 걸로 본다. 신당 바람은 좋다가 많은 것. 시처럼 글을 써주셨어요. 반면에 3지대 당이 당선은 못 되더라도 한쪽 탈락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왜? 수도권은 거의 박빙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이제 개혁신당이 매운맛을 보여줄 거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요. 이준석 대표 출마한 경기 화성을 여기 이제 국힘은 한정민 전 삼성전자 연구원 굉장히 젊은 후보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 영입 인사예요. 3자 대결 어떻게 될까요?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명령대전보다 저 개인적으로 이쪽이 훨씬 더 관심이 좀 많이 가고요. 근데 뭐 아무래도 인지도라든가 뭐 이런 지명도 이런 거를 무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준석 대표는 거기 이제 연령대가 이제 굉장히 전국에서 제일 낮은 지역에서 이제 갔다라고 하는데 그 요소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인물 경쟁력 면에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비록 개혁신당이 별로 지금 정당 지지율이 안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건대는 판세는 1강 2중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 1강이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죠. 어허. 네,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동반해서 그 옆에 지금 이제 이원욱 의원이라든가 이제 뭐 지금 같이 지금 양향자 양향자 나가고 반도체 벨트. 예. 그 전략도 저는 굉장히 좀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요.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쪽에서 1강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을 하나 지적을 해드린다면 이원욱 의원이 굉장히 털을 잘 닦아놓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뭐 지난번 총선 때 굉장히 압승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원욱 의원이 다른 지역에 당선된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월등히 앞선 기록으로 당선됐다는 거예요. 60%대가 넘었거든요. 66%대인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지역에서 어찌됐건 그 어떤 뭐 개인적인 그런 역량이든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지금 닦아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될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들은 것 중에 이제 이준석 1강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배추 도사님 점괘는 어떻게 나옵니까? 동의하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추측이 되는 정당 외에서 후보자가 당선될 때는 폭발적인 인지도와 호감도, 어마무시한 인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1992년에 강남의 한 선거 당시만 하더라도 합동연설해가지고 저도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여당에서는 황병태 그때 야당이죠. 92년이니까 황병태 후보가 있었고 네. 또 이종구 의원의 아버지였던 이중재 의원이 있고 아실 겁니다. 네, 아시죠. 그다음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무려 7, 8명이 다 나와서 합동 연설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기 이제 보수 정당 아니면은 제일 야당에서 되겠네 생각했는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고 저떻고 이게 뭡니까? 오. 김동길 후보입니다. 그리고 당선됩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그 정도일까? 연령에 상관없이 그의 호감도와 폭발적인 스타급의 인기를 누릴까? 이 점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역구를 보실 때는 간단한 기준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당 지지율이 일단 보시면 됩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후보의 개인기를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후광 효과. 나 대신 누가 나는 이름도 없는 후보예요. 무명의 후보입니다. 그런데 네. 한동훈이 온다, 이재명이 온다, 조국이 온다. 이름 좀 달라질 텐데 이준석 후보자 뒤에 서 있을 줄 후광 효과가 있습니까? 할로 이펙트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짧게 말씀하신 그 지금 박빙 지역에서는 두 곳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있는 경기 하성을, 조홍천 의원이 있는 경기 남양주갑인데 첫 조사만 보시면 돼요. 네. 첫 발표되는 조사에서 이준석, 조홍천 20%를 넘는다 기대해 봄직합니다. 20%. 20%를 못 넘는다 밴드웨거닝이 발생을 안 해요. 아하. 이게 무섭습니다. 첫 조사가 20%를 넘을까 못 넘을까. 이준석, 조홍천 중요합니다. 하은기 부대변인. 네. 자, 두 분이 완전히 엇갈렸어요. 그죠? 저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중에는 배종찬 소장님 쪽
의견에 가까워요. 적어놓은 거 첫 여론조사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선거 캠페인 하는 거 보면은 잘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보니까 뭐 손편지 써가지고 집집마다 돌리고 있고 예. 그게 그 동네 커뮤니티에서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공보물 이런 거 뻔한 것만 받다가 예, 예. 편지 받으니까 너 받았냐 편지 괜찮다 이런 얘기들 돌거든요. 그런 지역구 단위 선거에서는 그런 입소문 호감도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캠페인은 잘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첫 여론조사가 유의미하게 나오면은 해볼만 할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제가 뭐 무당도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 게 제 정치적 상식으로 치면은 지역구를 그렇게 선정해서 급하게 갔을 경우에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막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뭐 한때는 잠룡이라고도 언론에서 분류가 됐지만 대선 주자도 사실 아닌 거고 20대 30대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상징화돼 있지만은 그게 절대적인 수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권 심판론의 이 구도를 과연 넘을 수 있을 만큼 뭐 지금 경쟁력이 있는가 지역구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원영섭 단장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준석 대표의 당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취하는 기본적인 포지션이 반윤이에요. 반윤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고 뭐 자기가 제3지대에서 독자적인 어떤 섹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동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반윤이라는 게 결국 따지고 보면 정권 심판론이잖아요. 정권 심판을 할 거면 민주당 후보를 찍죠. 민주당 후보를 찍으면 지금의 그 훨씬 더 당선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이 당선돼 가지고 반윤이라는 포지션을 그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을 통해서 구체화시킬 수가 있는데 굳이 이준석 대표를 찍어가지고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자기의 표를 사표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적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를 너무 좀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낮게 보는 측면이 있어서 반론 기회를 30초만 드립니다. 예, 뭐 반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30초만 쓰십시오. 네. 근데 저는 그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좀 음미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직전까지 뭐 사실은 뭐 김태우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뭐 경합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17.5% 이렇게 막 격차가 크게 벌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게 저는 샤이 진보 일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면 스텔스 중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중도가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져서 요즘에는 굉장히 지금 분노에 차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스텔스 중도 표심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거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네. 의외로 양당 심판론도 한 19% 나온다. 네. 그 점을 좀 유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 중에 오늘 뭐 화성을 여론조사 나온다는 소문이 있답니다. 그걸 좀 20% 넘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준석 대표를 낮게 보지는 않아요. 네. 대선 주자도 험지 가면 어렵거든요. 네. 여긴 이준석 대표한테 너무 험지라는 의미도 네. 있습니다. 참고로 네. 저도 낮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갑자기 또 입장을 네. 여론조사 나온다니까 바꾸고 있어서